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 강원도에서도 요양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작됐습니다. 폐특법 시효를 20년 더 늘리는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합안도 확정됐습니다. 정선 가리왕산 복원 여부를 검토하는 사회적 협의기구가 운영 중단 1년여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에 산재 사망 사고 발생이 많고 사망자 수 비율도 높아 대책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오늘 강릉과 속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강릉에서는 154번 확진자의 가족인 1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아 161번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속초에서는 103번 확진자의 동거가족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도내에서는 횡성에서 해외 입국자가, 평창에서는 1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인 오늘 강원도에서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1호 접종자들은 일상 복귀에 대한 희망을 나타냈는데요. 이젠 이상 반응 여부와 면역 형성 속도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천의 한 요양병원. 오늘 오전 9시 30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1호 접종 대상자는 의사인 배순철 원장. 의료진이 먼저 맞으면 환자들이 안심할 거란 생각에 흰 가운을 벗고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의료진이 먼저 접종해야 환자분이나 직원들도 다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했는데 독감 맞을 때보다 훨씬 덜 아픈 것 같아요. 강원도 첫 확진자가 발생한 춘천에서는 동면의 노인 전문 병원에서 첫 접종이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2월 22일 도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 5일 만입니다. 그리고 맞아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속히 종식돼서 예전 생활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보고 싶었던 옛날 분들도 보고 싶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강릉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강릉 1호 접종자인 원목 가장을 시작으로 60여 명이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방역 장비를 꼼꼼히 착용한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떨리고 설레고 영광스러운 자리고요. 백신을 많은 분들이 맞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원 지역에서 오늘 접종을 시작한 시군은 춘천과 원주, 동해와 속초, 고성 등 7개 지역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65세 미만 종사자와 입소자 8,759명 가운데 오늘 하루 동안 732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지금 이 요양병원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이상 반응이 나오는 환자가 발생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특별한 이상 반응 없이 순조롭게 접종을 마쳤습니다. 꼭 15분에서 30분간 그 안정을 취하시고 간호사가 관찰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상 반응이 나타날 때는 즉시 구급차에 의해서 일반 성인은 오는 7월부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접종 장소와 날짜를 안내받게 됩니다. 9월까지 전 도민 1차 접종이 마무리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는 일로도 11월은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폐특법 시효를 2045년까지 20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지난 23일 산자위에서 처리한 폐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합법안인 광해광업공단법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폐특법은 사실상 영속적으로 존재할 근거를 마련했고 폐광기금도 매출액의 13%로 늘어 지난해처럼 강원랜드 카지노가 적자를 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광해광업공단법이 논란 끝에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원외교 실패로 광물공사 빚이 7조 원에 달해 통합 이후 폐광지 지원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두 기관은 6개월간 통합 작업을 거쳐 광해광업공단으로 설립되고 새 이사장 등 임원진이 구성됩니다. 광해공단 직원들 좀 불안한 게 있을 거고 좀 당황스럽고. 광물공사 측은 조심스럽게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근본 국회 결정에 대해서는
따르겠다는 게 저희들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작년 기준 7조 원가량의 빚을 진 광물공사의 자체 회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탄탄한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광물공사 채무를 줄이겠다는 정부 계획이 3년여 만에 현실화된 겁니다. 하지만 광해관리공단과 공단이 최대 주주인 강원랜드가 강원도에 지원하는 연간 2,300억 원가량의 폐광지 발전 지원금이 광물공사 빚 갚는 데 쓰일 거란 우려는 여전합니다. 벌써부터 폐광지 도시 재생과 환경 정화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생존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우리 모두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폐광지 주민의 우려를 감안해 통합공단은 폐광지역 지원 비용과 이익금 등을 기존 광물공사의 해외 자산 계정으로 이체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MB정부 자원외교 실패의 책임을 왜 폐광지 주민이 떠안아야 하냐는 질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3년이 지나도록 정선 과리항산 복원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기구인 민관협의회마저 1년 넘게 회를 열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해왔는데요. 협의회가 오늘 회의를 다시 열었는데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정선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말부터 해발 1370m 가리왕산 하봉 정상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알파인 경기장에 곤돌라 존치를 바라는 주민 염원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은 재작년 4월 국무조정실 주도로 발족한 민간협의체를 다시 운영해 결론을 빨리 낼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지난해 12차 회의가 열린 지 14개월여 만에 민간협의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도 있었지만 곤돌라 존치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커 그동안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정선 지역 주민 20여 명은 오늘 서울 회의장 앞을 찾아가 집회를 벌였습니다. 곤돌라 존치를 결정하라! 오늘 회의엔 국무조정실 등 정부 관계자와 민간위원, 정선 주민과 환경단체 대표 14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정선 주민들이 곤돌라 시설 존치를 요구한 반면 산림청과 환경단체는 전면 복원을 고수해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종전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협의회 중재안 대로 3년간 곤돌라 시설을 운영하되 이후 존치 여부는 함께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곤돌라 존치를 3년을 시범 운영을 하고 그 후에 어떤 검증을 통해서 철거를 하든지 존치를 하든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죠. 하지만 산림청과 환경단체가 여전히 반대의 입장을 보여 민간협의회는 3월 둘째 주쯤 다시 모여 중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도내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제법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수와 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 수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강릉의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7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층에서 상판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2019년에도 근로자 1명이 머리에 돌덩이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양양의 한 숙박시설 공사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전기 작업을 하다 21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처럼 도내에서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망자 수와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 수의 비율을 일컫는 사망 만인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사업장과 근로자 수 규모가 서울이나 경기 등 대도시보다 작은데도 상대적으로 많은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멘트 제조 공장과 광산이 있는 것이 지역적 특성으로 추정됩니다. 노동계는 관계기관의 부실한 관리 감독,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외주화 등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신호수라든가 화재 감시자들을 형식적으로 배치하고 허위로 보고하고 이런 게 난무하고 있는데
행정관서 노동부에서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인원도 부족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재해 예방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노동계는 만족스럽지 않은 반응입니다. 예방 대책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50인 미만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을 유예하거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극심한 겨울 가뭄으로 강릉의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50%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현재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은 6,300여 톤으로 저수율은 50.1%를 보이고 있고 저수량은 하루 50톤가량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에 따라 옥천동 지하수를 하루 2,100톤씩 홍제 정수장으로 보내 원수 부족에 대비하고 있고 성사면 일대 하천을 농업용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스마트시티 멘토단을 구성해 본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신규 솔루션 우수성 등 챌린지 본사업 선정평가 기준에 관한 점검에 나섭니다. 한편 본사업은 예비사업 4개 도시 가운데 2개가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이 되면 2년 동안 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예비사업 도시로 선정돼 전동 퀵보드, 전기자전거의 공유 서비스, 여행자를 위한 캐리어 운반 서비스, 카페와 음식점 예약 서비스 등을 애플리케이션 휙파인패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해 한 중학교 교장이 학생들 앞에서 기간제 교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최근 동해 모 중학교에서 전지훈련 온 운동부 학생들을 지도하던 기간제 교사 A씨에게 학교장 B씨가 욕설을 하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히고 해당 사안에 대해 도교육청이 철저한 감사와 함께 학교장을 즉각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교육적 사안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속초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에 있어 보조금 교부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단체가 청구한 공익감사를 실시한 결과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실시 설계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특별 교부세를 신청했고 강원도는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특별 교부세 교부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보내 10억 원을 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20억 원 이상 사업은 설계비 예산을 먼저 반영해야 하는 특별교부세 운영 지침을 어겼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청구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202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뚠뚠한 하루에 15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은 강릉문화재단과 강원민예총 미술협회 속초지부, 삼탄 아트마인 등 15개 단체를 선정해 단체별로 최대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토요문화학교 선정단체들은 아동 청소년과 가족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정서적 성장과 관계 증진, 새로운 공동체 형성 등을 도모합니다. 동해시 창업보육센터가 스타트업 기업 지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중대학교 폐교 이후 동해시가 직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에는 36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지난해 매출 49억 원, 37건의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 실적을 올렸습니다. 동해시는 코로나19로 외부 기업 지원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입주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선군 신동지역 정수장이 2024년까지 통합 운영됩니다. 정선군은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위해 국비 92억 원 등 모두 290억 원을 들여 신동지역 2개 정수장을 폐쇄하고 2024년까지 하루 3,500톤을 공급할 수 있는 통합 정수장을 새로 설치합니다.
정성군은 시공업체 선정 등의 행정 절차를 마치고 5월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양양군이 6월부터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한 노면 청소 차량을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국비와 군비 3억 원을 확보해 노면 청소 차량을 구입하고 군도와 농어촌 도로에 청소 브러쉬가 작동하는 진공 흡입식 청소 차량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도내 15개 시군에서는 도로 미관 개선과 관리를 위해 39대의 노면 청소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동물사랑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반려견과 반려묘 등의 입양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적절한 상담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입양에 나서는 한편 진료비와 미용비, 보험 가입비 등 입양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